과장되고 허위 정보가 아닌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 노인 일자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도 또 떨어지겠지. 그런데요, 이건 감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도 정해져 있고 유형별로 시간 및 활동비가 다르고 기초연금도 2026년에 바뀐 게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확인된 내용으로만 2026년 노인 일자리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형별로 활동시간, 활동비는 어떻게 다른지, 기초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체크포인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이 된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유형에 따라 월 29만 원부터 최대 월 76만 원처럼 구조가 달라집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일하면 무조건 깎인다가 아니라 소득 및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의 기준이고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헷갈려서 포기하시는 일은 줄어듭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받는데요?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부터는 공고에서 확인 가능한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공고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 공익활동입니다. 월 30시간 활동을 하며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이건 여러 지자체 공고에서 동일하게 많이 확인이 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형은 말 그대로 동네 안전, 환경, 시설 보조처럼 공익 성격이 강한 활동이 많고 활동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체력 부담이 적게 설계되는 자리도 있고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역량 활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내 안내 같은 거를 떠올리시죠. 도서관 도우미, 그리고 복지관 보조, 행정 민원 안내 같은 보조 같은 것들. 지자체 공고에서 많이 보이는 안내는 이렇습니다. 월 60시간 활동이며 월 76만 원대 활동비. 중요한 건 이게 무조건 편하다가 아니라 업무 내용은 기관마다 정말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안내가 중심이고 어떤 것은 보조 업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공고의 세부 업무를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은 팀 형태로 운영되는 카페, 매장, 생산, 판매 같은 구조로 수익 구조가 고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법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장점은 몸이 괜찮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 지원입니다. 이건 민간과 연결되는 형태가 포함될 수 있고 기관 및 기업,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특히 월 100만 원 보장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건 위험합니다. 계약 형태, 근무 시간, 급여, 4대 보험 등이 조건이 사례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공고에서 표준적으로 확인되는 대표 숫자인 공익활동 월 29만 원, 역량활용 월 76만 원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는 다 76만 원 이상이네? 그러면 무조건 그거 신청하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에 어떤 자리가 열리는지, 수행기간이 어디인지,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 이게 전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릴 현실적인 팁은 이겁니다. 좋은 자리를 잡는 핵심은 남들이 뭐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우리 동네 공고에서 어떤 자리가 열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겁을 먹으시는 부분인데요.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여서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도 팩트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냐?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 그리고 집이랑 금융재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조금만 벌면 괜찮겠지 해도 재산 구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반대로 조금 벌면 큰일 나겠지 해도 소득 산정에서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기본공제액 월 116만 원이 공식 자료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일하면 무조건 크게 깎인다. 이것도 아니고 절대 안 깎인다. 이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구간입니다. 많은 영상들이 신청서에 딱 3군데만 바꾸면 합격,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공식 자료로 합격률 2배 같은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기반으로 실제로 행정에서 배정될 때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실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자,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공고를 보면은 보통 희망활동을 선택하거나 희망 분야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에만 올인하면 그게 정원이 전부 다 찼을 때 대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팁은 이겁니다. 1순위는 내가 정말 원하는 유형을 작성하시고, 2순위는 내가 할 수 있는 대안, 세 번째 순위는 체력 부담이 적은 대안, 이런 식으로 가능 범위를 넓혀서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하셔야 할 거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오전만 가능, 이렇게 딱 잘랐으면 오후에 자리가 남아도 그 시스템상 배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라면은 신청서에는 가능 시간 범위를 넓게 줬고, 배정 후 기관과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주 돌봄, 병원 일정, 건강 상태 때문에 정말로 오전만 가능한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아예 그 조건에 맞는 자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능한 범위를 내가 먼저 좁혀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집 앞이라고 쓰시는데 그곳이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의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공공시설 등 두세 곳 정도를 선택지를 확보를 하면은 배정 과정에서 유연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할 것 네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을 양호로 써야 붙을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괜히 무리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는 야외 및 실내, 서서 앉아서 등으로 나뉘고, 기관은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참고해서 무리 없는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허리, 장시간 서기 어려움 같은 내용은 있는 그대로를 작성을 하고 내 몸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뭘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할 수 있게 행동 3단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동네 모집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모집 기간을 안내를 하지만 실제 접수는 지자체 및 수행기관 공고가 기준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시니어 클럽 및 노인복지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고 동주민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에서 활동시간, 그리고 활동비, 업무 이 3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도움이어도 업무가 다르고 같은 실내여도 서서 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서 이 3개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 시간, 활동비, 실제 하는 일, 이렇게 3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금 걱정은 단정 말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상향이 되었고 근로소득 산정에서 공제 기준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플러스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의 기준이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 무조건 괜찮다, 둘 다 믿지 마시고 상담 창구에서 내 상황 기준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확인 가능한 사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2026년 노인 일자리는 115만 2천 개 공급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29만 원입니다. 역량 활용은 공고에서 흔히 월 60시간 76만 원대로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기초연금은 2026년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 선정 기준액이 발표가 되었으며 근로소득 산정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 기준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된 정보를 알고 들어가면 쓸데없는 공포 때문에 포기할 일은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이신지 어느 활동을 원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지역 공고 확인 팁 그리고 유형 선택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